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얘기는 그 제가 투자할 때 숫자에 좀 집착하는 이유를 좀 쉽게 한번 말해 볼까 합니다. 투자할 때 뭐 먼저 보세요? 주로 이제 이 회사 되게 핫하더라. 어떤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정보도 중요합니다. 의미 있을 때가 많고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오랫동안 한 분들이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보기 전에 일단은 숫자로 먼저 숫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먼저 정립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적은 경험으로도 나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왜 하필 우리는 숫자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가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정체가 조금 더 명확한 숫자를 보라라고 말을 하는 거고, 다음에는 뭐 감정도 섞여 들어갈 수가 있고 내 컨디션도 심지어 섞여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내 주변 환경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이란 거는 굉장히 빠른 프로세스, 생각의 프로세스를 뜻하기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칭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투자 의사결정으로 이제 치환을 하려면 꽤 높은 수준의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사람이 말하는 감이 중요한 거지 당장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감이 사실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초보자일수록 잘 모른다 아니면 내가 수익률이 그동안 거의 안 났다 라는 사람일수록 이 숫자에 좀 더 집착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가 지금도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진 않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 컴퓨터가 보급되면서부터죠. 그전에는 이제 사람이 일일이 장부를 뒤져서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심지어 차트도 모는 종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수만 개 한 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됐으니까 도구는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아직도 사람들은 이쪽에 조금 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에 쏠려 있는 게 현실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이런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죠.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 아내가 신어본 스타킹이 좋다는 말에 힌트를 얻어서 큰 수익을 냈다라는 게 책에 적혀 있죠. 내 주변에서 좋은 제품을 찾아서 그 제품을 파는 회사를 사라.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쪽으로 너무 이야기가 쏠려 있죠. 그거는 피터 린치라는 사람의 그 전체 부분에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여준 거지. 피터 린치는 패그 레이쇼라는 지표를 만든 생각보다 숫자를 꽤나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그런 스토리성 투자가 되겠는데 그런 피터 린치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지지고 볶고 또 구르고 하면서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또 기업 탐방도 많이 가고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게 사실 가능한 건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런 직감이 맞을까요? 어쩌면 그냥 느낌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 느낌이 좋아 라고 해서 투자했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투자 초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방식보다는 통계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 쪽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스토리를 입히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지만 저는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에는 뭐 재무제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지표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까지도 요즘은 숫자로 나눠서 바꿔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런 스토리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기 전에 이 회사의 숫자는 건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투자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두면 사람은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돈을 까먹게 돼 있는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 때문이죠.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잘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끝까지 들고 있는 이것이 일종의 미련인 거죠. 내가 이게 가치 투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유로. 반대도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냈을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도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작은 돈으로라도 꽤 높은 수익을 거뒀을 때 그것이 내가 잘한 거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 나중에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무리하게 이제 사고팔고 매매를 닫게 만드는 게 이 근자감의 원천인데, 이것도 사실은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좋아하는 종목의 나쁜 소식은 안 보려고 하죠. 투자는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진실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토리로 이 회사를 투자했는데 누군가 스토리로 이거를 반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싸우게 되거나 무시하게 되거나. 제일 대표적인 장소가 단톡방이나 게시판이죠. 거기서 나오는 좋은 글과 좋은 뉴스만 찾아 듣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훨씬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숫자가 좀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보는 투자를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보면 숫자가 완벽할 것 같지만 숫자도 만능은 아닙니다. 저도 그걸 알고 생각하고 있죠. 숫자는 과거 데이터가 주로 활용이 되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100% 보장하진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과거의 공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잘 되었던 전략이 이제는 안 통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결과가 잘 나올 때까지 숫자를 계속 짜맞추기 하는 데이터 짜맞추기라는 유혹도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도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완벽하지 않으니 우리는 스토리와 숫자를 적절히 섞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로 방향을 잡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스토리도 중요하다. 다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 그리고 해석. 기초 체력을 분석하는 데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기업의 체력,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트레이딩에서도 이거를 잘 사용합니다. 가격의 틈새를 찾는다. 예를 들면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어졌다. 그러면 얘를 매도를 하고 얘를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둘이 다시 이 관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기관들만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이 하이 프리커시 트레이딩 하는 영역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쪽에 포커스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력으로 했던 부분이 이쪽과 얘를 살짝 섞는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단순히 페어 트레이딩 전략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적 분석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죠. 정보를 누가 먼저 아느냐보다 누가 정확하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법도 철저해졌고 인프라도 갖춰졌습니다.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해석을 숫자로 시작을 한 다음에 스토리로 넘어가는 형식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정교한 도구, 정교한 방법, 방향을 잡는 게 여러분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투자는 완벽한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서는 게임이죠. 그래서 유리한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가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트로는 여기까지고 이 주제로 계속 한번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